전혀 방향성이 아직 카카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 거고요. 외국인들 대량 매도했다고 해서 이게 전체 시장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수가 이제 너무 낙폭 과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반등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서도 옥석은 우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만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여주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이 오르는 상황에서 네. 만나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 그러게요. 네. 어제 만났어야. 진짜 다행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좀 봤을 텐데. 제가 워낙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라 어제 만났어도 뭐, 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 네. 틀려요, 또. 자, 그러나. 네. 오늘의 반등,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네. 바닥을 다지고 난 어떤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네.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은 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뭐 시청자분들 제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던 이평선,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는 반드시 이 120주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지지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120주선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차트가 모양이 똑같죠.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아까 코스피랑 똑같죠. 이게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 120주선 기술적으로 반드시 지지받지 못하면 제가 대세 하락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지선에서 일단은 살려놓는 모습들, 뭐 선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수급을 보실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대량 매도했다고 해서 이게 전체 시장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확약을 걸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이제 연기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코스피 200 지수에도 곧 편입이 될 거고요. MSCI에는 편입이 성공이 됐고 FTSE는 실패를 했지만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바로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가 흐름이 뭐 꼭 상승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현상을 제외를 해놓고 우리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만 수급의 왜곡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는 개인도 같이 매도를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연기금 위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해버렸죠. 3조를 가까이 매수한 걸로 제가 좀 체크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전기전자단에서는 외국인들이 5,460억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팔고 있거든요. 같이 SK하이닉스는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를 파는 물량과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또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장중 매매 동향을 가집게로 항상 많이 말씀드렸죠.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30만 주 매도로 시작을 해서 55만 주까지 2시 반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급을 온전하게 기관들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만큼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가 10%가량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수급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를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숲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 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를 보면은 전기전자에서만 매도가 나오고 있고 화학도 125억 매수하고 있고요. 의료 정밀, 의약품 한 50억, 70억씩 매수하고 있고 유통업도 300억. 금융업도 230억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는 것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거기다가 서비스 업종이에요. 또 660억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은 기관 쪽에서도 한 2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투자의 단기 차익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신 쪽에서 700억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700억 사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물량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추종
복종하면서 사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수급 성격이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제부터 전환이 되면서 어제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2620대가 장중에 뚫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뚫리자마자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2620을 맞추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오늘도 이어지면서 오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지를 받은 건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숨은 돌렸지만 이게 정말 다시 방향을 틀어서 대세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내외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수급 체크해드리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오늘 일단 외국인은 뭐 현재 어쨌든 뭐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3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2시 맞습니다. 50분 기준으로 개인이 한 3,200억 사고 있고 기관이 2천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속절없이 빠지던 시장의 수급이 바뀌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예, 아주 조그만 의미 정도로만 지금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량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등 시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네. 뭐라 그럴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오를 때 다 같이 와르르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쪽도 하나의 업종이 서비스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네. 지금 그때 항상 얘기하셨던 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자꾸 역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꾸 네. 돈을 잃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쪽에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인은 사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또 지나서 설 연휴 이후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맞아요. 어떤 요인이 네. 되지 않겠냐.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그 때문에. 대표적인 게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라는 카카오예요. 건가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랑 차트 똑같습니다. 이거 카카오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아닙니다. 코스피 차트는 아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차트는 이런 모양이죠. 일봉으로? 네, 이거 주봉이에요. 이것도 주봉. 일봉으로는 다 깨졌기 때문에 카카오도 제가 어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20주선에 8만 5, 6천 원대 지지 받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댓글들 좀 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살 때 됐네 그러시면서 샀던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가 심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지수에 맞춰서 어제 같은 경우에 120주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지금 아주 살짝 밑꼬리를 단 거죠. 밑꼬리 달면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나 아까 이제 서비스 업종을 그렇게 매도하는 걸 봤으면은 세부 동향으로 들어와 봐야 되겠죠. 카카오 이게 세부 동향입니다. 지금 아직 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집계는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가집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침에 기관 쪽하고 다 매수가 소폭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속이기 매수가 된 거죠, 또. 근데 11시 20분이 되니까 5,000주 매수하던 거에서 14만 주를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15만 주를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방향성이 없어요. 조금 늘렸다 또 팔았다 하고 있고요. 투신 쪽도 조금 늘렸다가 다시 팔았다가 줄였다가 보험은 쭉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수량을 계속적으로 좀 늘리다가 조금 또 줄였다가 전혀 방향성이 아직 카카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은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동향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집계를 하기 전에 어떤 업종을 팔고 있는지 그 업종에서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딱 업종을 들었을 때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 있네 이거 안 좋겠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목의 세부적으로 가집계를 체크하면서 완벽한 수급이 나오기 전에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런 집계들을 보면서 그러면 네이버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 우리가 요즘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낙폭 네. 과대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많이 빠진 맞았죠. 주식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물타기든 신규 매수든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네, 일단은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투자 동향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는 네이버의 수급인데 외국인들 뭐 계속 팔고 있죠. 네, 계속 지분 줄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다르지 않겠죠. 네, 계속 팔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130억, 330억 사지만 파는 물량에 비하면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물량들이고, 최근에 이제 어떤 상승 흐름이 잠깐 나오는 거는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으나 또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지분 많이 가진 쪽들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가량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 보게 되면은 정점 34.5% 정도 됐었네요. 2021년도 4월달 한 2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소폭 상승을 만들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2019년도 한 10월, 9월 정도 될까요? 그때 수준까지 지분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으로 같이 지수가 이제 너무 낙폭 과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반등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서도 옥석은 우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는 쪽, 안 들어오는 쪽은 가려서 보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외국인들 수급이 안정화가 되면은 언젠가는 네이버, 카카오 반드시 사야 될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조금 늦춰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이밍의 시작은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시점? 의미 있게 매수하는 시점이요. 그 매도가 끝나고 하루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한 이틀, 3일 강하게 한 500억 이상을 연속적으로 산다. 이런 모습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게 이제 카카오를 살 어떤 매수 신호다. 네이버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네. 카카오가 아무래도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예, 같은 논리예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120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 네이버 지금 차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57%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지분이 다시 확 줄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 저점 2020년 한 6월 정도 될까요? 55% 선까지 지금 지분이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모습을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장에서. 항상 확인하고 큰 돈을 만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여주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뭐 우리 지금 계속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뭐 왜곡이 됐다, 수급이 그러면서 이제 원망의 시선을 또 많이 보냈어요. 네. 이거 지금 그 물적 분할의 후유증. 네. 이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네. 이걸 이제 새삼 깨달으면서 이제 요즘 물적 분할 이후 상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공모주로 받은 분, 이분들은 뭐 아직 30만 원이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지만 뭔가 그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장일에 따라잡으신 분들도 네. 꽤 돼요.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왜냐면 손실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따라잡으신 분들 중에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첫날에 물량을 많이 뿌리긴 했어요. 다 공모주 받은 물량 등 1억당 이제 5주 받았거든요. 그 물량들을 아마 공모가에서 거의 이제 따 분위기로 가니까 거기에서 짧게 어차피 수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용돈 벌이나 하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매도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장 끝나고 보니까 개인들이 1조 4,3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도 보유 허가 물량 자체가 워낙에 적어요. 지금 외국인은 27.1%에 대해서만 물량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정된 물량이 937만 주였는데 그중에 전일 매도된 물량이 288만 주였어요. 그러면은 남은 물량이 650만 주가량이 남아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확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물량만 해도
해도 어제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물량들이 잠기면서 유동 비율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저는 분명히 향후에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통틀면은 한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가 유입이 될 것 같아요. MSCI, 코스피 200 지수, 2차 전지 관련된 ETF, 이런 쪽들로 그만큼의 자금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에 올라왔고 유동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을 맞췄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거고요. 이 외국인 너무 미확약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는 시각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배정 물량들을 미확약으로 주지 않으면 외국인들한테 확약을 해버리면은 유동 비율이 낮아지게 돼요. 네, 움직일 수 있는 주식수가 낮아지면은 코스피 200이라던가 이런 쪽의 특례로 편입이 안 돼요, 여러분. 유동 비율을 9에서 10%는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장자하고 주관사가 아마 협의를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은 외국인들한테 미확약으로 뿌리자라고 분명히 협의를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 비율 노이즈는 일단 피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전혀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작년에 보시게 되면은 크래프톤 상장했잖아요. 그거 상장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연기금은 또 사야 돼요. 네, 이쪽에는 이제 뭐 연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918조 정도 운용하면서 가장 크고요. 그 밑으로 사학, 공무원, 그리고 군인연금 같은 곳이 있는데 각각 다 독립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쪽들은 일단 상장이 되면은 맞춰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재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오히려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다 보니까 종목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시장에 좀 나왔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보게 되면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 연기금 쪽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샀어요. 근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이 종목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면요.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것과 너무 크게 괴리가 나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포트에 골고루 패시브 성격으로 수동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일단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2차 전지 그 소재주들 오늘 좀 되게 약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네.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완셀 업체들, 네. 이런 것들은 흐름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쪽 섹터는? 계속 안 좋다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테슬라 쪽에서 발언한 부분들이 어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테슬라 주가 자체가 하루 만에 11.5%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테슬라의 일봉 차트인데 121선을 계속 지지받으려는 모습들이 며칠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간밤에는 그냥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급망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이거 수익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테슬라의 조정 폭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 60주선이 기다리고 있는 지지선 한 780에서 90달러 이 정도 선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상 최대 이익을 또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영원히 2차 전지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기가 팩토리 많이 건설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화될 시장에서도 다른 자동차 내연기관 공룡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 업체들 뭐 루시드라던가 리비안 이런 쪽들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독보적으로 출하량도 많고 여전히 테슬라가 독점적인 지위를 거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구자이기 때문에 60주선 정도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0에서 90달러대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이게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게 CATL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하고 상장할 때 어느 쪽의 밸류를 가져다 붙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CATL 이익 잘 내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3조가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익은 정말로 잘 내는 부분들이 많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 CATL 쪽이 배터리가 워낙에 2차 전기차로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까 테슬라에서 얘기했던 어떤 공급망 이슈 중에서 배터리의 어떤 부족 부분들 너무 빠르게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원화를 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CATL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 자체가 NCM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g 정도 된다. 100kg 정도에다가 이 리튬 인산철과 하이니켈, NCM 계열의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넣었을 때 NCM 계열 대비해서 지금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60%밖에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력으로 이런 NCM 계열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 쪽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트리 쪽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차량들을 판매하는 게 우선이다. 경차, 소형차 이런 부분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테슬라 3 모델 3에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탠다드 레인지 가장 하위 모델에만 적용을 지금 LFP 쪽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시장 선도자로서 파이가 급격하게 커지는데 이런 와중에서 가격 진입 장벽이 훨씬 낮은 엔트리카 모델에다가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팔고 나중에 향후 점점 성숙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NCM 계열의 하이니켈 쪽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짧게 해주는 이런 차량들이 점점 더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또 중국 쪽은 이게 하나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자체가 중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95%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내수에서 소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절대 CATL에 비해서 밸류 가치를 낮게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화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쪽을 잡고 있고요. 또 8조 원의 자금을 중국 쪽으로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LFP 기술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 1996년도에 이미 기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만 갖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3사 배터리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점점 더 CATL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 하이니켈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잃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의 주가 레벨 자체에서는 네. 매수할 만한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부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미확약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지수가 MSCI로 편입이 되는 게 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14일까지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14일이 되면은 각각 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회적인 매도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CFD를 통한 어떤 스왑 거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2월 14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LG에너지솔루션이요. 네. 왜냐하면 그 MSCI 편입 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피크 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이제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전혀 CATL과 비교했을 때 뒤처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 이거를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저가 저평가로 보이는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이거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매수하자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